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영장 청구는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법무부에서 대책 회의를 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경험사령부에 파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네,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네, 아예 이제 보고서가 그 나왔다. 감방으로 이제 그 수용할 네.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체크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추가됐는데 요 그런데 두 더 가지가 결정적인 게 또 나왔어요. 예예 말씀해 더 주시죠.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 검찰청에서 작성하고, 또 법무부 내부의 검사가 작성하고, 그것이 박성재한테 그 법무부 검찰과장, 얘도 이 사람도 검사인데,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서 이제 박성재한테 보고가 되었고, 그게 박성재 휴대폰에 텔레그램으로 보고된 것이 삭제돼가지고 포렌식으로 복구가 됐어요. 그 내용이 엄청나게 충격적인데,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만든 거죠. 개헌 당일날 밤에. 그 내용의 제목이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하여, 이게 윤석열이의 비상계엄이 권한 남용이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네.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하여 해서 국회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공권력 남용이 아니다. 결론은 비상계엄이 적법하다. 위법성이 아니다. 이거를 보고받고 그것을 삭제하고 나서 그 다음날 12월 4일 안가 모임에 가서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이렇게 대국민 홍보전으로 방어를 하자라고 또 상의를 모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이렇게 또까지 가게 된 거죠. 예. 그 그래서 이제 이것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내용의 그런 문건이 검찰이 작성한 문건이 박성재한테 보고됐고, 또 그게 증거인멸이 되었다. 그게 4인 안가협동에서 공유가 되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위법성 인식이 없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걸 깰 수 있는 뭐 결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이제 실국장 회의에서 검사 출신이 아닌 인권국장하고 국제법무국장 요 두 분이 그 실국장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위헌성 의심이 너무나 크다라고 직접 진술을 어,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게 새로 나온 뭐 아주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박승재 전 장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라는 것이 아마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었을 텐데 뭐 음, 본인이 음, 워낙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거기에 본인은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내용 하나하나가 드러나서 보니까 관여 정도가 아예 주동을 했다, 주도를 했다라고 그렇죠, 할 그렇죠, 정도로 치밀하게 법률적인 백스포트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박승재 그렇죠. 장관이 그렇게 네, 할 만큼 윤석열에 대해서 충성을 할 이유가 그래, 있느냐라고 봤는데 내용 하나하나가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인 안가회동에서 4명 중에서 박승재가 가장 이게 사전에 이미 모의 단계 때부터 법률적 문제를 관여한 자다. 그래서 제가 박승재는 소위 공모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 중에서도 처음부터 기획을 공모한 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증거들이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번 영장에도 다 있었는데 그걸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걸로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오늘은 남세준 부장이 또 하니까 뭐 발부될 수밖에 없고, 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남아 있는 거는 한덕수 총리를 다 재구속시켜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이제 네, 남태진 영장 전담부장 판사 심리로 이제 열리고요. 이 네, 부분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민정수석 김주현이 주도하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박성재 장관, 경찰을 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네, 네, 전체 컨트롤 타워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네, 국정원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업무 분장을 해내는 그렇습니다. 김용현은 군대를 동원해서 여인용을 그렇습니다. 북한에다가 뭔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네, 네, 조치. 네. 이러면 대체로 키맨들이 한 대여섯 명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 하나 추가하면 이제 국회 쪽에는 추경호. 네. 네. 주경호에 대한 이제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제 국회 동의 여부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자 못 이렇게 하게 되면 하래. 이제 장관들의 혐의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서 네. 남세진 부장판사가 내일 만약에 영장을 이제 발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막바지에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가 그렇죠. 속도를 붙겠다, 속도를 붙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도 그렇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박성재 재구속이 되면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추경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그 체포 동의안 통과가 27일이죠.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절차가 지나면 바로 이제 영장이 이제 심사가 잡힐 거니까 추경호 영장이 발부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박성재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알게 되어서 당일날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죠. 박성재도 사전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모르는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한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이 모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종합 컨트롤 타워가 누구였는지 저는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것이, 그러면은 이것을 윤석열이 직접 연락을 했겠느냐, 아니면 거기에 컨트롤 타워가 그렇죠. 김용현이었겠나, 예, 그렇죠. 아니면 민정수석이었겠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지금 계속 이름이 빠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빠져 아,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에서 수사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줄지, 아니면 아예 정진석 실장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네. 내란 실패 이후에 수석 국면에서 전면에 등장한 것인지, 이제 이런저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네, 이제 네, 네. 사필 규정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은 좀 드십니까? 아, 뭐 역사의 정의라는 게 제가 뭐 자주 소개드리지만 헤겔 역사 철학에 나오는 우연을 통해서 필연을 관찰한다. 뭐 이제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또 너무 기쁜 또 영장 발부도 있었지만 충격적인 영장 기각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그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정의의 원칙대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게 역사의 법칙이다. 그게 다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내일 실질심사를 통해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과 얘기 나눴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병철 TV 네. 사이다, 그리고 빅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병철 변호사님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네.